농구화 리뷰를 하면서 패키지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칭찬했던 게 있었나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농구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23번째 등번호와 같은 농구화 시그니처의 리뷰 같은 프리뷰 같은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강남역 나이키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었고 인사이트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는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1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10% 할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매장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10%의 꿀혜택을 보고 나서 픽업 서비스를 바로 신청한 다음에 바로 찾으러 갔기 때문에 뭐 매장에서 구매하는 거의 스피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팁들도 간혹가다 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를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커요. 그래서 오늘은 체육관에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신발만 들고 왔는데 지금 제가 어제 언박싱을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박스부터 한번 보시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시그니처, 더군다나 르브론 제임스 아니겠습니까? 나이키의 상징, 슈퍼스타. 이 선수의 23번째 시그니처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선수가 신고 뛰는 마지막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들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박스 형태를 갖고 있고 안쪽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아크릴로 뚫려 있어요. 그걸 열면 너무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안에 카드 같은 약간 설명이 들어있는데 르브론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신발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가 다 핑크색깔까지 하나 들어주는 그런 느낌들도 이런 게 시그니처. 르브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박스와 시그니처였던 이런 것들 패키지. 농구화 리뷰를 하면서 패키지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칭찬했던 게 있었나 싶습니다. 리뷰한 지 10년 됐거든요.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니고 가장 큰 임팩트의 패키지였어요. 굉장히 좋은 패키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20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더라도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발을 신기 전부터 그냥 나는 르브론의 팬이었고 르브론의 어떤 마지막 신발이 될 수 있는 시그니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 전혀 아깝지 않더라. 라는 게 어쨌든 엄청난 패키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컬러는 바로 마이애미 트윈스. 바로 이 컬러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르브론 시리즈 20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고 21, 22는 나쁘진 되게 않았지만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다양하게 신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23의 쉐임을 딱 보는 순간부터 저는 얘는 됐다. 진짜 많은 분들이 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쁘고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된 다양한 컬러들은 르브론의 어떤 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컬러들마다 디테일마다 많은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녀석부터도 지금 보시면 이 뒤쪽에 스우시 와 진짜 보이십니까?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스우시 그리고 르브론의 로고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어즈 때문에 발볼이 지금 보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발볼도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발볼 넓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KD 신으세요 라고만 얘기해가지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르브론 23도 그런 분들에게 그러시면 르브론 23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발볼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길이감도 딱 잘 나왔다. 처음에 앞에 톱박스 공간이 약간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신다 보면 뭐 그렇게 낮거나 어떤 이렇게 압박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은 피팅으로 신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슈레이스 홀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실컵에도 패딩이 엄청나게 두껍게 들어가 있고 이 뒤쪽의 밀착감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우동끈이라는 신발끈으로 두꺼운 녀석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과 피팅을 봤을 때는 끈 선택도 탁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우동끈들은 신발끈이 잘 풀립니다. 굉장히 좀 소프트해지기 전까지 신발끈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두 번 묶던지 아니면 꽉 묶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였냐면 르브론의 썰포가 여기 안쪽에 보시면 르브론 사인과 함께 이렇게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는 썰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감이 상당히 되어 있고 안쪽은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발등을 감싸는 느낌이 좋은데 이 부분이 두꺼운데 이 신발끈의 위치가 애매모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잠기게 되면은 이 두꺼운 부분 때문에 피팅이 좀 잘 안 되거나 좀 뻑뻑하거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신발끈을 당기다 보면 정확히 이 사인 부분 밑에 쪽으로 신발끈이 포지션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묶이고 썰포가 약간 두껍고 이 텅이 두꺼운 이 느낌 때문에 어떤 피팅을 방해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생각보다 형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 슈레이스의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꽉 잠갔을 때 잘 잠긴다. 신발끈을 당기면
이렇게 둥글게 말아주는 녀석이 있고 등받이를 당길 때마다 이렇게 밑에 쪽 락다운을 보통 이제 지상고를 내리는 느낌으로 바닥에 붙는 느낌으로 피팅이 되는 농구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을 많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르브론 입상 같은 경우도 신발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밑에 쪽으로 눌러주는 이 힘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팅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처음엔 저는 여기가 포짓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포짓을 저렇게 두르면 이거 어떻게 적응을 하지? 단단하고 강한 건 좋지만 좀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포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접힐 정도로 유연성을 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지지력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좌우로 밀었을 때, 그리고 좀 이따 인솔에서 보여드릴 플레이트도 안에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낮은 지상고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드랍인 인솔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솔의 어떤 두께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락다운도 밑에 쪽으로 눌러주고 신발 포지션 자체도 발볼도 약간 넓다 보니까 굉장히 지상고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어본 르브론 아이들보다 조금은 더 코트필이 느껴지는 지상고가 그래도 낮은 편에 살짝 속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역시나 무게입니다. 체육관에 저울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무게를 재보지 않았는데 들었을 때 한 390g, 400g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울에는 318g, 거의 420g 정도의 260 사이즈로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묵직합니다. 아쉬운 점은 좀 그런 게 있겠죠. 드랍인 인솔을 썼고 주맥스를 썼고 안에 에어가 없는데 그런 무게를 경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갈 수 있었던 건 이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런 어퍼의 어떤 질감들과 두꺼운 신발끈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꺼운 썰포들, 전반적으로 가드 포지션도 신을 수 있지만 무게감이 좀 나가고 좀 묵직하고 튼튼하다, 그런 르브론의 어떤 느낌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게는 좀 날렵한 가드, 가벼운 농구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팅이라던가 여러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떤 어퍼의 어떤 마감들이 진짜 나이키스럽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래야지 시그니처가 진짜 이래야지라는 얘기를 몇 번씩 하면서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접지예요. 23번을 형상화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중간 빈틈이 많이 보이길래 야 이것도 스토리 요인 알겠는데, 디자인 요인 알겠는데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접지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 피팅과 어퍼의 지지력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웃솔의 이런 느낌들 지금 괜찮아요. 뭐 끈끈하고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많이 움직이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접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도 플레이하는 내내 만족스러울 만한 접지력을 보여준다. 르브론도 20 넘어서부터는 뭐 접지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아이들 중에 그래도 가장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접지력 또한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이에요.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샥. 보이십니까? 나이키에서 이런 카본 플레이트 같은 이 느낌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밑에 쪽에 따로 어떤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드랍앤 인솔 바닥 쪽에 굉장히 넓게 플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꾸개지 않아요. 근데 꾸기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꾸긴 하겠는데 굉장히 강하다. 진짜 강하다. 이렇게 안쪽 아치 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드랍 인솔 두께감은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드랍앤 인솔 뭡니까? 저희가 드랍앤 인솔을 만들었을 때 이 고무로 그냥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말려요. 다 알 거야, 신어보신 분들. 그게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매끈합니다. 여기가. 아는 거지, 자기네들도. 약간 매끈한 소재로 변경이 되면서 양말의 어떤 말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드랍인 인솔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을 담았고 진짜 이 곳곳에 정말 이 정도면 한정판 진짜 이런 느낌의 디테일들을 담아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시그니처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르브론 시그니처 로고가 있죠. 왕관 로고가 있는데 이렇게 오밀조밀한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도 로고가 다 되어 있어요. 미쳤나봐. 이런 디테일. 근데 가격은 사실 그렇게 올리지 않았고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쿠션은 대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맥스 쿠션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지금도 약간 느껴지긴 하지만 르브론에게 얘기했던 이제 어쨌든 르브론도 나이가 좀 먹어가고 은퇴하는 선수로 뒤로 갈수록 정말 푹신한 주면의 쿠션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아이들도 좀 푹신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았는데 이번 녀석은 다시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푹신한 것보단 탄성을 더 원하는 약간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쪽에다가 좀 에어를 조금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기왕 이렇게 디테일 좋게 만들고 이렇게 좀 뭔가 에디션처럼 그냥 다 때려 박을 거였으면 여기 조그맣게 또 니네 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가지고 얇은 주메어라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버전에서는 쿠션 때문에 이제 선택의 어떤 좌지우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 신었을 때보다 좀 단단했는데 그래도 계속 신으면 신을수록 좀 적응이 되고 좀 말랑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있고 탄성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신다 보면 좀 더 말랑한 느낌을 선사하면서 조금 더 탄성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뀔지는 착화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메어리 막 푹신하게 깔려있는 그런 물렁한 쿠셔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20도 굉장히 잘 나왔었지만 저는 좀 잘 맞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힐컵의 패딩이 좀 두껍고 여기가 좀 단단해서 이렇게 좀 뒤꿈치를 이렇게 말아서 올려주는 이런 피팅의 농구화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20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좀 못 신었고 21은 너무 단단해서 22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 르브론을 잘 못 신었는데, 이번 아이는 정말로 많이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드디어 르브론의 농구화를 좀 많이 신어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제 돈 주고 제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가드들이 신어도 괜찮을 만큼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 다양한 컬러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건데 르브론의 스토리에 굉장히 다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르브론을 좋아하신다면 시리즈를 모아가는 재미도 있을 만한 요소들의 스토리를 많이 얹었고 그런 디테일들을 살린 시그니처다. 그리고 시그니처 처음에 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그 선수의 어떤 명성에 걸맞게 간만에 나이키가 많은 신경을 써서 뽑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시면서 신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이 뒤꿈치? 이 실밥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나이키의 다른 농구화들이나 신발들도 이 어퍼와 이 바닥면을 연결할 때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웃솔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23을 뜻하는 이런 디테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루디하우스님 아시죠? 저희 이제 신발을 많이 분해하시는 분께서도 직접 제 인스타에 좀 달아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맞는데 보통은 아웃솔로 이거를 커버해서 가리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거나 보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꾸 눈에 보이니까 썩 좋지는 않다. 이 부분은 어쨌든 아웃솔 쪽으로 어떻게든 커버를 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냥 잘 나온 농구하고 지상고가 낮고 피팅도 잘 되고 좀 무겁긴 하지만 그만큼 튼튼하고 접지도 좋다. 쿠션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마 다양한 컬러가 출시가 되면서 다른 또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에게 많은 의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의류들, 우리는 농구도 하면서 데일리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의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선보일 또 농구 바지라던가 농구들을 위한 의류들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프레스삭스라고 양말도 다양한 컬러가 출시될 텐데 충분히 농구와 데일리, 러닝까지도 다 커버하는 올인원 슈퍼 울트라 양말입니다. 양말 인생인 거 아시죠? 한 번씩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연휴에 정말 농구공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농구를 즐기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농구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